오늘 뉴욕 증시는 S&P 500이 0.12%, 나스닥이 0.20%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0.13%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2.25% 하락하며 76,000달러 선으로 밀려났고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지수별로 방향성이 엇갈리며 신중한 투자 심리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31세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은 보안 검문소를 뚫고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밀경호국 요원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귀빈들은 긴급 대피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자신을 연방 암살자로 지칭한 선언문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을 가로막던 주요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준에 반대해온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의장에 대한 형사조사를 종결함에 따라 반대 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은행위원회는 이번 주 수요일 워시 지명자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전체 회의에서도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2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측에서 휴전을 위한 임시합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이 항구 봉쇄를 해제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중재자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추후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여전히 확고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파트너십 조건을 대폭 수정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모델에 대한 매출 공유 의무를 벗어났으며 인공일반지능 달성 이후에도 기술 사용권을 유지하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하는 수익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다른 클라우드 제공업체와도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AI 상대 소송도 이번 주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합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메타 플랫폼의 AI 스타트업 메이너스 인수를 전격 금지했습니다. 메이너스는 중국에서 시작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메타가 25억 달러의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중국 당국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거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창업자들이 중국을 떠난 상태임에도 중국 정부가 규제 영향력을 행사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인수합병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에너지 쇼크와 소비자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1분기 강력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성장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주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될 예정입니다. 반면 도미노 피자는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결정과 기술주 실적에 주목하고 있으며 유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대규모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스텐 브로이어 독일군 사령관은 유럽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연방군을 유럽 내 가장 강력한 군대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 2029년까지 나토 목표치를 상회하는 국방비를 지출할 계획이며 드론과 AI 등 현대적 전력 강화와 함께 병력 확보를 위한 징병제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연구소 엔스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뛰어난 사이버 보안 능력으로 인해 오히려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이를 악용하는 코드 생성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엔스로픽 내부 직원을 포함한 미승인 사용자가 이 모델에 접근했다는 보고가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강력한 AI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텍사스 북부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십 채의 가옥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노스다코타주 리지 콘미 의원이 탑승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해안에서는 크루즈선 승무원이 바다로 추락해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극장가에서 인기 영화의 프리미어 상영 티켓 가격이 $50까지 치솟으며 고가 전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가 시네마는 영화 듄 3의 아이맥스 상영회 티켓을 $50에 책정했음에도 순식간에 매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객 감소에 직면한 극장들이 항공사나 호텔처럼 수요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는 전략을 도입한 결과로 영화 관람이 점차 고비용 문화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파 글로벌 리서치의 아디티아 바베 미국 경제 리서치 책임자에 따르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발언은 금리 인하보다는 장기간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근거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워시 지명자가 AI로 인한 생산성 붐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힌 점과 노동시장을 완전 고용 상태로 진단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워시 지명자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대신 중간값이나 통계적 예외치를 제외한 물가, 절사평균 인플레이션을 선호한다고 밝힌 점은 향후 연준의 목표치 측정 방식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지표 선택의 일관성이 신뢰 구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파 글로벌 리서치의 아디티아 바베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워시 지명자는 연준의 기자회견 횟수를 줄이고 경제 전망 요약 SCP과 향후 금리 전망을 점으로 나타낸 도표 점도표를 폐지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향후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 포워드 가이던스이 연준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만 독단적인 SCP 폐지는 다른 위원들의 반발을 사거나 위원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파월 의장의 마지막 기자회견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이란 전쟁 리스크를 고려할 때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톤을 유지하며 시장을 현재 상태로 묶어두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보파 글로벌 리서치의 마크 카바나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에 따르면 워시 지명자는 연준이 보유한 자산 내역,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줄이고 보유 자산 구성을 단기물 위주로 조정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시중은행이 연준에 맡긴 예치금, 지급준비금 체제 내에서 대차대조표 규모를 대폭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대신 은행이 보유한 담보인정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의 친화적인 규제 조정을 통해 지급준비금 보유 유인을 낮추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자산 매각보다는 만기 돌아오는 국채의 재투자 프로세스를 조정함으로써 장기금리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 만기 듀레이션을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P모르겐 지정학센터의 데릭 숄레이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이란 상황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일시정지 상태이며 대규모 군사작전보다는 소규모 공방이 이어지는 치킨게임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란 정권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새화된 이란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지도권이 붕괴되어 불안정성을 외부로 수출하는 블랙홀 이란 시나리오로 전개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향후 몇 년간 글로벌 경제의 배경으로 작용하며 조만간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르겐 글로벌 리서치의 조이스 창 의장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도 AI 강세장에 힘입어 매우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으나 AI로 인한 기업 이익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 있으며 특히 S&P 500의 성과는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연말 목표치가 7,600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부채 증가로 인해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오히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 우량 회사채 시장이 새로운 안전자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P모르건 지정학센터의 데릭 숄레이 책임자의 분석에 의하면 유럽은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의미 있게 늘리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중국 관계에서 위험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 디리스킹을 추진하고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비해 독자적인 회복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위 측면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메르츠 총리 하에 독일이 유럽의 국방 및 경제 강화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흥미로운 변화로 꼽았습니다. JP모르건 글로벌 리서치의 조이스 창 의장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불공정 무역조사 301조 및 안보 위협조사 232조로 전환되면서 실효 관세율이 10% 내외에서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세 비용은 결국 미국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세금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것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했으나 공급망 전환이 어려운 중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향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USMCA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의 비용 전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르건 지정학센터의 데릭 숄레이 책임자에 따르면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큰 합의보다는 무역 휴전과 향후 논의를 위한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기술 무역 및 투자 여행 대만이라는 이른바 5T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특히 AI 거버넌스와 안전장치 문제가 새로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 통제 완화를 원하겠지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 미국 예외주의가 강해지는 파편화된 지정학적 지형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급격한 반등은 시장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향후 12개월 수익 성장률 전망치가 25%에 육박할 정도로 강력하며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의 수익 성장률도 두 자릿수를 상회하고 있어 상승장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현금 흐름과 세제 혜택 AI 구축 수요라는 세 가지 긍정적 요인 순풍이 기업의 설비 투자, 자본 지출, 사이클을 견인하고 있어 연준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P 500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8.11% 급등한 샌디스크 S&K였으며 리튬 생산업체인 알비말 코퍼레이션 ALB이 5.95%,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가 5.60%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하락폭이 컸던 종목으로는 도미노스 DPZ가 8.84% 급락하며 가장 부진했고 달러트리 DLTR가 5.54%, 코닝인시 GLW가 4.48%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는 금융섹터가 0.76% 오르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통신이 0.23%, IT가 0.2% 상승하며 지수방어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 섹터는 1.07% 하락하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며 부동산이 0.78% 이미 소비재가 0.72% 내리며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주요국 상장지수펀드 ETF 수익률을 보면 한국 EWI 1.40% 상승하며 돋보였고 일본 EWJ 0.41%, 미국 SPY 0.17% 오른 반면 중국 MCHI은 1.19% 하락했습니다. 국가별 상위 3개국은 1.40% 오른 한국을 필두로 터키, TUR과 태국 THD이 각각 1.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하위 3개국은 1.76% 하락한 멕시코 EWW가 가장 저조했으며 스웨덴 EWD 1.46%, 중국 MCHI 1.1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에는 손앤도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에는 마클그룹, 페어아이작, 르네산서 홀딩스, 크레딧 억셉턴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에는 에버레스트 그룹, 휴마나, KLA, 리제너런 파마시티컬스, 올스테이트, 에비스 버짓 그룹, 리티아 모터스, 메타 플랫폼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에는 샌디스크, 그룹 1 오토모티브, 월드 억셉턴스, 파커 해니핀, 시그나, 일라이 릴리앤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금요일에는 어필리에이티드 매니저스 그룹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일정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4월 28일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